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 그럼 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고래는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인가? 왜 자꾸 대왕고래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국내 증시 여파. 불난집의 부채질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꺾이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결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우량주가 150%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으로는 화상밸브가 맞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 포스코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계속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장인님은 추석 때 친척분들 뵈러 가시나요? 하루 이틀 맛있는 거 친척들이랑 먹고 유튜브 라이브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열일하시네요. 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단풍국으로. 캐나다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직접 가고 싶지 갖고 싶은 거 딱히 없네요. 네, 사드릴 생각은 없었긴 해서. 최근 잭슨홀 미팅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세간이 시끄러웠는데요. 네, 그쵸. 한국은 금투세 강행으로 또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국내 증시 여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난집의 부채질환 효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 분위기로 가서 시장을 많이 흔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투세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 유입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시행을 했으면 타격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이슈가 더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장으로 가는 게 맞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빠지고 있는 흐름은 맞았다. 근데 빠지는데 더 조력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금투세 시행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뒤로 이제 돈 받아먹고 하고 싶어. 일단 세수가 많이 안 거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부동산에만 원래 몰빵을 하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거기서 세금을 거두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주를 찾기가 어려운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요. 네. 증시를 주도하는 테마주의 부재 이런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도주가 좀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주도주 없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투자는 이제 쉬어야 될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좋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매매를 계속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런 장에서 투자하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다 잘 나가기 때문에 진짜 얘가 대단해서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좋아서 잘 나가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돈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잘 굳건히 버티거나 오히려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는 종목을 딱 찝는 건 어려워지지만 투자해야 될 종목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장이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내일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회도 열리는데요. 미 대선 관련주들 향후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DMO 관련된 종목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저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그냥 누가 됐던 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생물보안법이고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을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번에 미국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이벤트거든요,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더 겁을 먹을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 떨어지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상쾌해. 장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 대왕고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나도. 흰수염고래인가? 비슷했어요. 흰수염고래가 두 번째로 큰 고래고 첫 번째가 향유고래래요. 향유고래, 맞아. 그 다음에 흰수염고래, 범고래, 밍크고래 이 순서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범고래로 오면서 갑자기 확 작아지네요. 그러네요. 밍크코트를 밍크고래로 만든 건가 봐요. 그래요? 그거 맞아요?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럼 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고래는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네, 세계에서 말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대왕고래인가? 왜 자꾸 대왕고래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대왕고래가 뭔데요 대체? 몰라요, 나도.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한국에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 큰 고래는 없거든요. 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 시추 소식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요. 박이님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뭐 흥미롭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테마로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움직였을 때 남북경협주가 좀 생각나기는 해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정부가 막 앞장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테마로는 접근하기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정권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 그냥 테마로 끝날지 지속적인 사업성이 나오는 대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단계에서는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괜찮게 보고 있고요. 화성밸브가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대장주 성격으로는 화성밸브가 맞는 것 같아요. 그 테마에 투자할 거라면. 그 다음에 테마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기업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갈 만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실적 성장세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적인 부분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근데 이제 이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요금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다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안에서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익률 자체도 올라가는 측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순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은 뭐 들쭉날쭉 하지만 내년 정도까지는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저는 밸런스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모멘텀이 재무적으로 있다, 이런 측면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수혜를 받고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딱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는 포스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가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에스모라고 하죠. 네.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됩니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었는데 10월까지는 국장 환영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서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꺾이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간다라고 전제를 해드렸던 거는 전반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후반전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면서 본 건데, 이 후반전 전에 과도기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당장에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모를 보면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뭐 임상에 성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스코텍이랑 같이 에스모에서 레이저 티닙이죠, 비소세포 폐암 1비상 경영 연구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렉라자 같은 경우에도 승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거의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전통적으로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해왔던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최근에 증시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제약바이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좀 포착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죽죽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다.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은 하반기까지만이에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모멘텀이 끝났다라는 거는 한번 올라야지 끝나는 겁니다. 아직 안 올랐다. 그쵸. 뭐 시작도 아니죠. 제약바이오 올랐다고 하기에는 SK 하이닉스만 보여드려도 이 큰 우량주가 150%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근사치는 가야지 좀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뚫고 간지도 SK 하이닉스는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은 신고가 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근처에서 빌빌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비교해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죠. 주도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 종목들, 그런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이런 종목이 지금 신고가도 못 썼고, 이번에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 유한양행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한양행까지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유한양행이 그나마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130%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더블폰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폴더블폰의 대가 삼성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방금 정한 건데. 세계 최초로 접는 스마트폰을 개발한 게 삼성전자죠. 그런데 화웨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을 공개한다고 해요. 삼성이 화웨이한테 세계 최초를 빼앗긴 건데요. 이 접는 스마트폰 업계에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걸까요? 어쨌든 폴더블 폰 자체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뭐 3번 접는 걸 먼저 했다, 뭐 4번 접는 걸 먼저 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폴더블 폰을 시작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물론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이런 기술력은 결국 이제 장단점들을 보면서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이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한 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가운데 힌지 부분이 깨진다, 뭐 필름이 벗겨진다, 별의별 기술적인 결함 이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신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웨이랑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 있어서 완성도를 이미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나 내구성 측면으로 봤을 때 상대가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가성비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술력에서는 계속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우리나라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게 기술력에서 밀린 게 아니었어요. 가성비로 밀어붙이니까 밀린 거였지. 사실상 기술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앞서 나갈 것이고, 신기술에서 그런 결함 이슈들을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OLED로 넘어가는 이 시장, 폴더블로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삼성이 중국 시장을 훨씬 당분간 앞서 나갈 것이다. 기술 혁신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OLED라든지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중국을 많이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OLED는 이제 엄청 잘 나갈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애플도 나올 거고, 화웨이도 이제 시동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접는 스마트폰에 다 OLED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OLED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직 그 시장이 개화기가 많이 안 와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애플이 이제 슬슬 폴더블이랑 OLED를 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OLED가 좀 개화기를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애플이 폴더블이랑 OLED를 접목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는 시장 자체는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이 시작해야 개화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삼성이 시작한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플보다 삼성이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잘 나가요? 삼성이 잘 나가요? 전 삼성이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심 순수한 마음으로. 애플이 사실상 좀 고점 찍고 살짝 정체돼 있는 느낌이고, 삼성이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넘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도 그렇고, 저도 갤럭시 쓰고 있긴 한데 노트 마지막 모델 쓰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뭐예요? 20이에요? 그럴걸요? 저도요. 아, 그래요? 오. 시기와 계절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시장의 소식들을 매일 따라가는 게 힘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증시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평생 사모을 수 있는 주식도 있을까요? 그런 주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 싫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하면서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유행을 안 타는 매매를 하는 건 중요한데, 상승 하락기 영향 없이 평생 사모을 수 있는 주식, 평생 동안 그 기업이 계속 잘 나가야 된다는 소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방향성을 놓고 적어도 지표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개선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결국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그 뒤에 사업이 존재하고 기업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업이 잘 나가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업,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사업,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믿고 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사업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없죠. 그런 사업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성공할 경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 어떤 주식에다가 돈을 이렇게 몰빵으로 넣어놓고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뒤에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게 엄청 불어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저 그분 굉장히 좋아하고 까는 그런 게 아닙니다.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비유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이나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너무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냥 좋은 주식 사놓고 신경도 안
쓰고 10년 있다 부자 돼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을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투자자들은 좀 오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단순히 그냥 좋으니까 얘는 그냥 10년 묻어두면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야.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장인님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호시탐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담아놨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놓고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랑 더불어서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결국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오를 것인데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자체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 역시도 늘어나고 순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34%까지 올라갔던 영업이익률이 30% 정도까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영업이익률이 점차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보시게 되면 24.84까지 이익률, 마진율 자체도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익 캐파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충분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이 신고가를 쓰는 가격대에서 100만 원에서 한번 저항이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매물대를 극복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100만 원 가격대를 하단으로 지지시키면서 상단이 열리는 그런 패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여요. 충분히 또 이제 조정기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장바구니에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정말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이거 좀 잡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로 혹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1만 원 언저리에 오게 되면 조금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혹시 주가가 뭐 한 10만 원대, 11만 원 근처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이랑 순이익률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만 받쳐주면 계속해서 급등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이번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을 줄 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근데 이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잠깐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쭉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SK바이오팜은 지금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수출이 잘 나가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이런 기업들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하고 내후년이면 무려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37%, 33%까지 가게 됩니다. 저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로 미국 수출 활로를 뚫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침해 관점으로 괜찮은 종목이 이제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차트 굉장히 유사하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이익률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다 할 만한 신고가 근처라든지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라 이런 상황에서 재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요즘같이 안 좋은 증시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HDC 현대산업개발을 꼭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건설 붐이 한 번 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주택건설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설사들은 모르겠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주택공급 사업을 따낸 수주 건수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주택사업이 흥했을 때 좀 희석이 돼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부실 PF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이 좀 줄어있다. 지방이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거기 수주 따냈다 해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럴 우려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기업이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개발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쪽에 사업을 많이 따내 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수혜를 계속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